여론조사 비용은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즉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고,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하는 것은 이와 같은 정치자금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부터 의뢰를 받거나 그와 협의하에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주는 경우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보아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부터 의뢰를 받거나 그와의 협의 없이 본인 또는 소속된 단체의 정치적 목적이나 영업 등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미리 예정된 여론조사를 그대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았다 하여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그러한 행위를 통해 자신이 정치자금법 등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는다는 점에 대한 범위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든 여러 사정, 다만 다음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든 일부 사정은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게다가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할 조사 증거에 따라 인정되거나 그로부터 쉽게 추산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보태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명태균이 피고인 부부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던 미래항공연구소의 영업활동의 일환 또는 그 스스로의 정치적 성향에 기인하여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피고인 부부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를 두고 피고인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2021년 6월 18일경 명태균을 만나 여론조사를 의뢰하였다거나 상호 협의하고 이를 윤석열에게 전달하였으며, 이에 따라 명태균이 2021년 6월 26일경부터 이 사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해서 봅니다.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명태균이 정치활동을 하는 자인 피고인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는 취지이므로 여론조사 관련 계약서의 작성 여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죄 성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론조사 관련 계약의 체결이나 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머니투데이는 미래한국연구소와 공동으로 2021년 4월 18일경부터 2021년 7월 3일경까지 11차례에 걸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후 이를 공표하였습니다. 실제로 위 기간 동안 제작된 여론조사 보고서의 제목은 정례조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명태균은 이와 같이 여론조사 실시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여론조사가 진행 중이던 2021년 6월 16일 조모 씨, 김모 씨와 함께 한모 씨를 만났고, 한모 씨를 통해 2021년 6월 18일경 피고인을 만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만남 당시 이미 여론조사가 예정되어 있었던 데다가 당시 명태균이 피고인을 만난 주된 목적은 윤석열과 김종인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명태균의 언행에 관한 주관적 판단이나 추측의 주된 내용인 원심 증인 강모 씨, 김모 씨 등의 각 진술 등 제출된 증거만으로 당시 피고인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였다거나 여론조사에 관해서 상호 협의하고 피고인이 이를 윤석열에게 전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여론조사 표본 추출 방식 변경에 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 사건 여론조사 중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최종 경선 결과 발표일인 2021년 12월 5일 이전까지 이루어진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그 이전에 이루어진 여론조사에 비하여 표본 추출 방식상 윤석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가 실시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명태균과 윤석열 사이의 2021년 7월 14일자 문자 메시지는 여론조사 표본 추출 방식을 설명하는 것일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무렵 윤석열 또는 피고인이 명태균에게 그와 같은 표본 추출 방식에 대한 여론조사를 의뢰하였거나 그와 같은 여론조사 실시에 관해서 협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기 이전인 2021년 7월 3일자 머니투데이와 여론조사 당시 이미 여론조사 방식은 유선전화 10% 방식으로 변경되어 유선전화 비율이 일부 증가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가 공동 진행을 중단함에 따라 명태균은 뉴데일리와 예정된 여론조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여론조사 방식이 유선전화 15% 방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 이후 2021년 7월 31일자 세계일보와의 여론조사, 2021년 8월 8일자 영남일보와의 여론조사의 경우 유선전화 10%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피고인 부부의 의뢰 또는 피고인 부부와의 협의하에 윤석열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뉴데일리와의 여론조사 표본 추출 방식이 변경된 것이라면 그 이후 이루어진 세계일보 및 영남일보 여론조사 표본 추출 방식이 변경 전 머니투데이와의 여론조사 표본 추출 방식과 동일하다는 점이 쉽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2021년 12월 14일자 시사경남과의 여론조사의 경우 무선전화 100% 방식의 표본 추출 방식이 다시 사용되었고 프라임 경제신문과의 여론조사의 경우에도 무선전화 100% 방식으로 이루어지다가 유선전화 10% 방식으로 변경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윤석열에게 유리한 표본 추출 방식의 여론조사가 일부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명태균이 피고인 부부의 의뢰 내지 피고인 부부와의 협의에 따라 위와 같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라거나 피고인 부부에게 그러한 행위를 통해 자신들이 해당 여론조사 비용을 기부받는다는 기부에 대한 범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세 번째, 피고인 부부와 명태균 사이에 오고 간 문자 메시지 등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특별검사 측은 명태균과 피고인 사이에 2021년 6월 27일자 문자 메시지 관련 명태균이 피고인에게 여론조사가 보도된 언론 기사를 제공하자 피고인이 명태균에게 좋은 건가요라고 질의하였고 이에 명태균이 네, 여론조사 결과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 답변한 사실, 이 부분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답 내용은 피고인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 결과가 윤석열에게 좋은 것인지 해석을 문의하는 질문으로서 명태균이 자신의 전문 분야인 여론조사와 관련된 판세 분석 등에 협조하는 취지로 볼 수 있을지언정 위와 같은 문답 내용으로 명태균이 피고인의 의뢰 내지 피고인과의 협의에 따라 윤석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제공하기로 한 것임을 추단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특별검사 측은 문자 메시지 중 명태균의 여론조사 결과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는 부분은 피고인과의 협의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를 윤석열에게 유리하게 조작하기로 하였으니 걱정하지 말아달라는 취지라고 주장하나 맥락상 여론조사 결과를 예상한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그 밖에 피고인이 명태균으로부터 2021년 7월 3일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후 명태균에게 충성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명태균이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라고 답장하자 이에 감사합니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메시지의 문맥이나 맥락상 여론조사 협의를 전제로 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특별검사 측은 피고인이 2021년 7월 5일경 명태균에게 머니투데이 여론조사 중단 관련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명태균이 제가 정리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답변하였음을 지적하면서 명태균이 피고인의 의뢰 또는 피고인과의 협의하에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머니투데이를 공표 매체로 하는 여론조사는 명태균이 피고인 부부와의 만나기 이전부터 예정되어 그대로 실시되고 있던 것이어서 피고인 부부의 의뢰나 협의에 따라 실시된 것이 아니면 분명하고 위 문자 메시지 내용 자체로부터 보더라도 피고인이 뉴데일리를 공표 매체로 하는 새로운 여론조사를 따로 의뢰한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특별검사 측이 주장하는 여론조사 결과 조작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특별검사 측은 명태균